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개구리입니다. 오랜만에 또 인터뷰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. 오늘은 옆에 계신 사번역통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번역통입니다.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사번역통님이 집까지 초대를 해주셔서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사번역통님,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이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정도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현재 IT 기업에서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또 비슷한 일을 했었고, 엄밀히 말하면 인하우스 통역사는 아니었고 또 사업개발 일도 했었고요. 그 전에는 그 법무법인에서 또 잠깐 일을 했었고, 그 전에는 이제 유사 통번역사로 또 프리랜서 일을 했었습니다. 아, 그럼 이게 다 통번역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쭉 다 하신 일인 거예요? 네, 맞아요. 졸업하고 나서 그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네요. 근데 기간으로 따지면 또 네. 얼마 안 되거든요. 지금 재직 중인 데가 제일 오래 다닌 데고, 제가 좀 끈기가 없어요. 그래서 금방 질려서 좀 때려치는 스타일입니다. 오, 법무법인 같은 데서는 뭐 법률 번역 같은 거, 통역 이런 거 하시고? 그게 약간 증거 자료 같은 거. 제가 법률 문서를 한 건 아니고 그 이제 우리말로 된 그런 증거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. 네, 그것도 되게 지루한 일이었죠. 아, 지금 다니는 직장에는 그럼 만족하고 계신가요? 지금 다니는 직장은 되게 만족하고 다니고 있고요. 그 보통 회사원들 그러잖아요. 내가 하고 싶은 일,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뭐 괜찮은 보수를 받으려,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저는 그걸 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단계에서는. 쉽지 않은데. 네, 그러면은 또 짤막하게 지금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, IT 회사에서 통번역사로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? IT 회사에서 지금 보통 제품이 있고 제품이 개발되는 과정이 있잖아요. 그러면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또 제작을 하고, 제작 과정에 이슈도 생기면 그걸 또 해결을 하고, 마지막에 데모를 하고 출시까지 하는데, 그 과정 전반에 있어서 들어가는 문서를 번역을 한다든지,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회의가 있으면 들어가서 통역을 하는 식입니다. 그러면 통역 번역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? 지금은 제 생각에는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균형도 되게 잘 맞네요. 시기 따라 다른데 통역이 더 많은 쪽인 것 같긴 해요. 전체적으로. 네, 그러면은 아까 이제 IT 쪽 말고도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셨는데, 사번역통님이 게임 번역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. 네네, 네, 맞아요. 게임 번역은 저희 채널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. 혹시 어떤 번역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게임 번역은 제가 하게 된 거는 되게 특별한 뭐 그런 루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. 제가 프로젝트 통번역사로 이제 지원을 한 에이전시가 있었는데, 거기서 이제 파견을 해주는 데죠. 거기에 이제 인재풀로 등록이 됐던 거예요. 제가 거기 시험을 되게 잘 봤거든요. 근데 프로젝트가 빠그라져서 그냥 저는 일반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 연락 와서 게임 이거 할 생각이 있냐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또 테스트를 간단하게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됐고, 첫 번째 작품은 제가 번역사로 일을 했었고, 최근에 이제 출시된 두 번째 작품은 제가 반반 했어요. 번역을 반 하고 감수를 반 했습니다. 오, 감수도 하시는구나. 네네. 그래서 영한이었던 거예요? 언어 방향은 이제 영한이었죠. 그럼 게임 번역을 하면서 뭔가 좀 특이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또 어려운 점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다 다를 것 같은데, 제가 했던 그 게임은 모바일 게임이었고, 모바일 게임 보통 사이즈가 작거든요. 네. 그래서 분량이 되게 많지는 않은데 IP에 따라 달라요. 저는 그 해리포터랑 반지의 제왕 두 개를 했거든요. 근데 이 작품들이 아시겠지만 팬들이 되게 두터워요. 그리고 그쵸. 되게 민감한 팬들이 많아요. 맞아. 그래서 이 용어를 잘못 맞추면 되게 들고 일어날 그쵸.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민감하게 맞췄고, 그리고 작품 들어갈 때 그 이제 일 들어오는 쪽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. 그래서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최근에 개정된 번역본을 참고로 한다. 아니면 뭐 특정 학년 얘기를 할 때도 뭐 몇 판의 번역을 기준으로 한다, 이런 게 있거든요. 오, 그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네요. 네, 그런 걸 기준으로 좀 해야 되고, 왜냐면 인물이나 이런 고유명사가 되게 특이한 게 많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그 특정 판의 그 전자책을 또 샀어요. 사서 검색을 긁으면서 또 하기도 했었고요. 반지의 제왕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,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게 왜 그러냐면,
그 팬분들이 또 직접 번역을 다 만져주셨어요. 정리를 해놓은 그런 문서가 있더라고요. 우와. 그거를 보고 좀 참고를 많이 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네요. 그래서 그런 특이한 점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을 안 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. 이게 UI 같은 게 게임 특유의 UI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쵸. 뭐 시작하기, 뭐 저장하기 이런 게 그냥 그 똑같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맞춰가면서 하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래도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은 좀 되게 유명하고 스토리를 만약에 알고서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저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 진짜 팬이거든요. 그러면은 하면서도 좀 재밌고 나중에 출시돼도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리포터의 세계관은 그대로인데 그 게임에 이제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나와요. 그럼 그 캐릭터들의 성격을 저는 이제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점점 그 얘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캐릭터가 조금 더 저한테 다가오거든요. 그런 게 재밌었어요. 그래서 얘는 약간 소심한 애구나, 얘는 좀 이끄는 애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알아가는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요일 얘기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겠죠. 요율 얘기 해도 돼요. 아, 근데. 그래요? 네. 요율 요율이 아. 얼마다까지는 얘기를 못 하는데 일단 굉장히 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다른 통역사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. 아니면 새로 이제 시장 들어오는 분들한테 네. 그 업계를 보통 고민을 하잖아요. 나 어느 업계로 갈지. 그쵸, 그쵸. 근데 뭐 문화나 컨텐츠나 예술 이쪽은 좀 비추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재밌어서 한 거지 큰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업계에 가장 엔트리 레벨인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통번역사를 쓰거나 번역하는 사람을 쓸 때는 보통 이제 그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사람이 막내잖아요. 그러면 나는 그 업계에서 사실상 막내급인 거예요. 되게 내가 엄청 필수적인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뭐 게임 번역은 되게 필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제작에서 내가 없으면 제작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가장 이제 평균도 아니고 그 밑에 급여를 받았을 때 내 생활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는 처음에 들어갈 때 되게 연봉이 좋잖아요. 그쵸. 그러면 그 업계에서 통번역을 하면 이제 거기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좀 빨리 되네요. 네, 그래서 IT는 괜찮죠 요새. 든든합니다. 네. 게임 번역 또 하실 의향 있으실까요? 게임 번역은 제가 관심 있는 IP라면 또 할 것 같긴 해요. 하면서 재미는 있었고 대신에 시간 대비 이게 너무 안 좋다. 네,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그 주변의 쌤들한테 그런 얘기했거든요. 그 가끔씩 인형도 묻힌다고. 아, 그쵸. 지금 생각해보면 인형도 묻히는 게 더 많이 걸 수도 있어요. 그런 번역들 좀 있죠. 네, 가끔 있죠. 근데 뭐 진짜 노는이 이거 한다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내 업이다 이러면은 좀 비춥니다. 네, 너무 짜요. 아, 게임 번역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네. 게임 번역도 영상처럼 팬섭이 많거든요. 오. 그게 약간 시장 교란을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스팀 게임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네. 분들이 스팀 게임 보면은 그 커뮤니티 번역이란 게 있어요. 그냥 이용자들이 게임 파일을 까서 보고 그걸 번역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작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. 사실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올려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도 비공식적으로 쓰는 거거든요. 그냥 덮어쓰기를 해서. 오, 그게 돼요? 네. 오. 근데 이 관행이 되게 널리 퍼져 있고 좀 작은 제작사들은 애드온처럼 쓰는 거. 맞아요. 애드온처럼 그냥 모드 붙이듯이 쓰는 건데 제작사들이 이걸 알아요. 그래서 돈 주고 굳이 번역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네. 그래서 일단 인기가 생기면 누군간 달려들겠지.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번역 하시는 분들도 팀이 있거든요. 이분들이 자기의 크레딧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핫한 게임을 좀 막 붙어서 쳐내는 경우가 있어요. 빠르게. 그러면 인기가 있는 게임이더라도 굳이 돈 주고 할 동인이 없는 거죠. 그런 게 좀 아쉽죠. 게임 번역은 그럼 보통 번역을 하면 엑셀 파일 같은 데 받아서 하나요? 엑셀 파일 받아서 하기도 하고 뭐 캣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언어 파일이 있어요. 언어 팩을 이제 개방이 돼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기가 추출을 해서 뭐 임의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이에요. 신기하다. 그 UI UX가 어디 들어갈 줄 알고 번역을 하나요? 아니면 일단 다 해놓고 그냥 때려 넣고 그게 감수를 보통 인하우스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커뮤니티 번역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다 플레이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.
그러니까 진짜 더 대단하다. 더 유리할 수 있죠. 그러네요. 어떻게 보면. 근데 제가 일을 하는 경우에는 화면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냥 스트링만 쭉 오고 그거를 번역을 했었고,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야 돼요. 이거 무슨 화면인지 확인해 달라고. 와 지금 일이랑 비슷하네요. 그렇죠.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 쉽지 않습니다.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받은 텍스트만 가지고 톤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진짜 애매해지는 거죠. 그래서 저 최근에 했던 거는 출시되고 나서 저도 알았거든요. 전 몰랐어요. 전 감수자였는데도 몰랐거든요. 그래서 전 분명히 뭐 공지사항 이런 거였거든요. 공지사항이라고 번역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앱 내에서 알림 설정, 아 노티피케이션을 설정하는 메뉴였던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저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있어요. 화면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.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정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? 그건 아마 운영 쪽에서 아. 확인을 하고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. 거기까지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일단 번역이 넘어가면 거기서 네. 끝나는 거죠. 그렇죠. 오 빡빡하죠. 그럼 역시 어디든 쉽지 모든- 않습니다. 이 모든 작업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해줍니다. 내가 주말에 누워만 있는다, 그냥 숨만 쉰다 이러면 숨 쉬느니 인형 눈이라도 붙이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시면 괜찮은 IP가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. 강력 한 줄. 아 그렇죠. 맞아요. IP가 크면 또 좋죠 그게. 해리포터나 뭐 반지의 반지의 제왕이면- 워낙 다 아는 이름이니까. 그렇죠. 그게 아니었으면 안 하지 않았을까. 아. 단가가 진짜. 네. 아 그러면 사번역 통님은 통대를 가야겠다, 뭐 통번역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으세요? 아, 저 처음에 저 첫 직장이 컨베어 벨트 회사였거든요. 전 거기서 B2B로 컨베어 벨트를 팔았어요. 네. 그 공허한 눈으로 하루하루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문화도 되게 썩었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꼰대 같은 그런 회사였고, 그래서 동태눈가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해외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 손님이 온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제가 그냥 회사에서 제일 영어를 잘했거든요 그때. 그래서 너 통역 들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제가.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막 뭐 맨날 못한다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잘하는데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하면 이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들어서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그 방법을 찾아봤어요. 그때 전 지방에 있어서 통번역 대학원 존재를 몰랐거든요. 근데 우연히 이제 부산에 계시던 통번역사분 알게 돼서 그분한테 수업을 한 2달 정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오 되게 좋은 스토리군요. 되게 특이하죠. 네. 면접 볼 때 팔기 좋은 스토리입니다. 이제 나는 통번역사로서 뭐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, 뭐 이런 향후 뭔가 이렇게 방향이라던가 계획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? 향후 계획은 사실은 처음에 그 몇 년 안 됐을 때는 좀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. 예를 들어. 그러니까 내가 연차가 좀 쌓였을 때 뭔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노하우나, 그러니까 내 나이에 맞는 그런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꼭 어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나보다 뒤에 통역사가 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뭔가 배울 점이 있는 통역사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. 근데 그건 지금 많이 달아졌고 지금은 그냥 뭐 괜찮은 돈을 벌면서 좀 재밌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사실 계속 영상 번역이나 게임 번역 관심 있는 이유도 제가 어쨌든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일인 것 같더라고요.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것 같아요. 통번역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좀 덕후기가 있으시고 뭐든 꽂힌 게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분야를 다 하고 싶으실 텐데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. 그리고 아직은 뭐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도 해외 나가서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. 디지털 노마드처럼. 저 그거 꿈꾸고 사실 입학했거든요. 셋 중에 꿈 안 꾼 사람. 네. 맞아요. 그래서 약간 나라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삶 이런 걸 좀 살고 싶고. 진짜 좋죠. 네. 그래서 전 유부인데 저희 이제 배우자도 그런 거를 되게 관심이 있어 해서 이렇게 모르겠어요.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꿈을 꾸고 있습니다. 좋네요. 꼭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.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. 인형 눈 붙이기로는 어림도 없어요. 없겠네요. 아, 다들 하는 얘기가 회사 안 다니려고 통대 왔는데 결국 다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. 결국 회사원이다. 맞아요. 저도 처음에 이제 회사 뛰쳐나와서 이걸 한 거니까 처음에 꿈꾸는 거는 다들 뭔가 집에서 일하고 뭐 행사장을 누비고 맞아. 아니면 번역가가 꾸민 분들은 진짜 막 멋있게 번역을 막 하루에 막 엄청나게 쳐내고 재밌는 번역을. 근데
다들 현실은 뭔가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매뉴얼을 계속 하고 있고 막 내가 처음 보는 기술 사양서를 나도 해야 되고 맞아요. 이런 게 많잖아요. 아니면 이제 분위기 안 좋은 회의 들어가서 중간에서 양쪽에서 샌드백이 되고 맞아요.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현실이죠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다른 직군보다는 그래도 많은 자유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다들 통번역 하시는 분들은 정치랑 좀 멀잖아요. 승진 안 해도 되고 맞아요. 계속 이거 할 거니까.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면도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조직 생활이 안 맞지만 그래도 먹고 살긴 해야 된다면 나쁘지 않아요. 네, 완전 프리로 나가는 거는 쉽진 않은 일인 것 같고 제가 뭐 지금까지 느껴본 바로는 그래요. 아직 성공을 못해서 그런 건지. 지금 이제 2022년이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아가죠. 이제 벌써 여름이 다가온 느낌이 드는데 이제 남은 반년 동안 뭔가 좀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거나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? 로또 당첨 아 이라고 하면 채널이 안 좋겠죠? 네. 아니요? 어, 저도 저 로또 당첨되면 그것보다 뭐 좋은 일이 있을까? 올해 목표 일단 로또 당첨이 있고 네. 네. 로또 사시고 사셨나요? 로또요? 네. 샀냐고요? 네. 사고는 계세요? 아니 뭐 사고는 있는데 이번 주 깜빡했네. 아 이게 문제야. 사고 고민을 해야 돼. 사고 그러니까요.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. 다음 주에 내가 사겠지 이런 마음으로. 어쨌든 뭐 올해 목표라고 하면 일단은 로또 당첨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요새 와이프랑 또 유튜브를 하거든요. 오, 네. 아 그러면 잠깐 PR 타임. PR 타임이죠.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작게 유영이라는 채널을 저는 이제 그 보조를 하고 출연은 아내가 해서 이제 채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구독자 1000명이 됐으면 하는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. 지금 300명 좀 넘었는데 어떤 채널인가요? 저희는 이제 부부 생활, 결혼, 뭐 오, 연애 이런 거를 주로 하고 뭐 패션 또 합니다. 그 중간에 그 퍼즈 뭐죠? 이 말을 할 자신이 없어. 주로 이제 옷 산 거 이런 거 좀 얘기를 네. 하고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 유튜브를 하고 있네요. 네. 사실 저는 이제 아는 분이니까 그 채널을 계속 봤거든요. 네, 재밌습니다, 여러분. 나중에 네. 관심 있으시면 꼭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저희 구독자 분들도 여기 오셔서 저희 부부가 딩크 부부거든요. 아, 네네네. 근데 이제 모든 걸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댓글이 되게 악플이 많은 게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막 진짜요? 남자 이냐 이런 얘기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. 달려요? 네, 그래서 뭐 이 영상을 혹시나 타고 와서 보시면 능력이 없지 않다 너무 나빴다. 아시지 않을까. 그런 거를 네, 아유, 그럼 그렇습니다. 악플은 그냥 이제 게시글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 이런 거 하시면 네. 됩니다. 신고를 하시죠. 외모 맞아요. 그런 것도 내 기분이 나빴고. 맞아. 선글라스 지적하는. 아, 선글라스 저거 뭐냐 약간 이런. 왜요? 선글라스 지적도 은근히. 네, 선글라스 얘기가 선글라스만 생각보다 많고. 선글라스 안경이 좀 약간 이런 거. 아, 앞으로 하기엔 좀 그렇고. 그냥 외모 얘기 같은 거 많이 하고 외모 얘기 은근히 많이. 어쩔 수 없죠.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외모 얘기.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. 대면으로 하면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. 어쨌든 네, 그래서 네. 올해 목표는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로또 당첨. 네, 이 아래 링크. 네, 저희가 뭐 어디든, 네, 어디든, 달아놓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또 할 얘기가 있을까?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나오셨던 분이 이 일을 정말 뭐 좋아하고 이러지만 잘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그거 봤어요. 보셨어요? 하지 통보역사 하지 네. 말라고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반대거든요. 오, 그래요?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메리트가 있지만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전 남자로서 좀 불리한 점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뭐 취업을 해봤으니까. 근데 그래도 남자건 여자건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통보역사끼리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employability, sense of employability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채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거를 항상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 배운 거기 때문에 그 기술을 어디 가서든 짧은 기간에 적응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이 업계가 뭐 박살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할 필요 없고
그리고 내가 이 업계가 너무 안 맞아. 그러면 바꿀 수 있고. 그리고 그게 내가 가진 스킬에 따라서 자신감이 딸려온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만약 IT 하다가 IT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. 그러면 진짜 뭐 패션 가도 되고 하다못해 진짜 뭐 게임 번역해서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좀 유연성은 분명히 맞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트렌드가 고용 유연성이 될 거라서 저희는 이미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뭐 어떻게 보면 불안하지만 좀 불안함에 대응할 수 있는 되게 역치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유연한 거를 좋아하고 변화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. 요렇게는 또 네. 다 사바사일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리워드는 적긴 합니다. 그리고 그거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. 네. 어느 제가 35이거든요. 35 남자가 머리 이만큼 기르고 회사 다닐 수 있는 직종이 별로 없어요. 사실. 그쵸. 네. 솔직하게 말해서 만약에 아는 동생이 나 통역사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번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안 그런 직종들이 있잖아요.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. 저는 웬만하면 해보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. 언어를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추천 안 할 것 같아요. 같은 노력에 비해서 저번에 영상 나오신 분이랑 똑같은 생각인데 같은 노력에 비해서 리워드를 생각하는 분이면 많이 좀 힘들 수 있다. 맞아요. 근데 맞아요. 언어로 내가 문과인데 문과가 아무래도 취업도 힘든 현실에 그래도 내가 언어에 자신 있고 언어에 끊임없이 배우는데 흥미가 있다 하면 약간 그걸 평생 동안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인 건 맞아서 그 언어에 대한 애정 이런 거 좀 많이 볼 것 같아요. 약간 그날 좀 다른 것 같아요. 좀 힘든 날은 내가 이거 하려고 약간 이랬다가 또 어떤 맞아요. 날은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하겠냐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모든 직업이 다 어느 직장이면 비슷해요. 맞아요. 업앤다운 다 있고. 결국 다 로또 당첨 바라고 그쵸. 비결되는 겁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모두의 로또 기원을 바라며 로또 당첨을 기원하며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나오지? 또 당첨 기원. 네, 로또 당첨을 기원하며 4번 형통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만약에 또 다른 분을 모실 수 있으면 또 인터뷰 영상 언제든지 가져오도록 해볼게요.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두 안녕. 감사합니다. 보내는 게 저를 보내드리는 게 저희 집이거든요. 제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? 저희가 가셔야 돼요. 네. 저희 영상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밥 먹고 가세요. 네 감사합니다.